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는 안전제일의 역사적 기원, 안전제일을 강조한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미국 최대 철강회사 또는 세계 최대 철강회사, 바로 누굴 만났다? 게리를 만났습니다. 바로 게리는 뭘 한 사람이다? 안전제일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안전제일의 창시자 게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안전 용어의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전 용어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저의 이름은 게리가 아니고 정재수입니다. 정재수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저를 태어나면서부터 재수 있는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재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사실 엄청 어렵고 귀한 거지만은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바로 아이를 많이 놓은 사람을 가지고 애국자라 그럽니다. 우리 집에도 며느리와 딸에게 아이를 한 명씩만 더 낳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엄청난 액수에 제가 돈을 겁니다. 그래도 애를 놓지 않습니다. 전신만신 양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쪽 집에 하나씩 있다고. 최소한 제가 강조하기는 본전치기는 해야 될 거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 이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요 사이는 태명이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바로 안전에도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전 용어가 바로 우리 좋게 말하면 안전 혹은 안전기사에 필요한 용어가 바로 안전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용어의 정의는요, 또 특별합니다. 모든 법에서도 제2조가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용어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16개 정도를 제가 할 겁니다. 16개를 하는데, 이 16개는 우리 시험 은행에 한 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 7개가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틀림없이 1개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 물론 운이 따른다면, 뭐가 있다면, 재수가 있다면 2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개 또는 2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안전사고가 뭐냐 그랬더니 잘 알아야 돼. 사고라는 것은 영어로 어시던트라고 그랬어. 근데 가끔씩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벤트를 하겠다. 이벤트는 뭐예요? 바로 사건을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와 여기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벤트와 우리는 에센트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고라는 것은 여기 뭐 있어요? 안전사고, 또 하나 더 쓰면 교통사고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고는 첫째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어쩔 수 없어 저지르는 걸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알아야 돼요. 재해는요, 직접 원인가, 여기 해도 되겠네. 직접 원인가, 간접 원인이 있는데, 직접 원인 중에서 불안전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인적인 원인은 전체 재해 얼마? 88%다. 이걸 알아야 돼요. 불안전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시키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면, 우리 능률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안전에는요, 인간공학에 가서 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안전과 능률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능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의성은 없지만 바로 재산의 손실이라든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인명의 손실이라는 것은요, 사망케도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사고라 그런다. 너무 있잖아요. 신중하게 꼭 기억해야겠다 이럴 필요 없어. 그래, 안전사고라는 것은 바로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고, 요 사건을요, 제가 말한 이벤트와 연결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생산 공정이 잘못되어가는
잠재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안전사고라 그럴 수 있다. 이 내용은요, 주로 시험 문제 다음 중 안전사고의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한 것은, 이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갈로소로도 나온다. 생산 공정이 잘못되어가는 잠재적 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안전사고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시험이다. 두 번째입니다. 재해를요, 로스인데 사실 사고와 재해를 우리는 실제 강의적, 넓은적인 의미에서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재해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 현상, 이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은 바로 뭐요? 사람이라든지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를 하는 이유는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저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을 따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어쩌면 이 안전용어에 정의하는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 그랬더니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인데요. 산업재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앞에 우리가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옆에 왜 참고 안 하느냐? 재난의 안전관리 같은,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떠냐, 안전기준은 어떠냐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놈이야. 우선 보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 통제를 벗어나 에너지의 강난 현상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현상을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 강난이래요. 강난이 뭐예요? 강난? 우리 가끔씩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TV 볼 시간이 없지만 가끔씩 8시에도 9시에도 TV에 아나운서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강난의 질주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요, 강난의 질주 현장이라 그러는데 이럽니다. 여의도에요, 젊은 그럼 오토바이를 탄 미친 한 사람들이 5명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 전 국민 앞에 그렇게 못하니까 강난의 질주 현장을 보고 있다. 강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미쳤다 그럼. 미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도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가지고 산업재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사전적이자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한 것은 꼭.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됐을 때 일반 근로자에게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강의할 때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는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은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부상 이런 걸 가지고 산업재해를 한다. 그럼 여기서 산업재해는 며칠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를 말하냐 그러면 3일이에요. 답은 1번, 2번, 3번, 4번 항상 3일 이렇게 요게 답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한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이놈이야. 뭐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로 산업재해라는 말이라 뭐냐 그랬더니 산업안전보건 제2조에는요, 산업재해라면 요 말, 옛날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근로자라 그래서 근로자. 지금요 2020년 1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의 작업 그 밖에 기인하여 사망이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산업재해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라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되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걸 뭐라 그런다? 산업재해라. 이 내용은요, 전체를 이렇게 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돼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이 이하거나 자각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답 2. 산업재해.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출제 2번으로 출제된다. 그런데 산업재해고 또 반대로 산업재해가 뭐냐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문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꼭이에요. 이거 3개 중에 꼭 하나를 얘기했어요. 왜 또 내가 3번째 이걸 갖다 놨냐? 사람은요, 3이라는 숫자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러냐? 3세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판이냐? 옛날에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는 예외지만 중학교도 3년 다닙니다. 고등학교도 3년 다니더라고요. 군대도 3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 말이 있습니다. 시집 가는 것이 힘들었나 봐요. 지금 뭐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희낙낙하면서 살 수,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시집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집살이도 옛날에는 3년을 살아야만이 귀가 이제 살짝 열리기 시작하고요. 눈이 약간 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동영상도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것도 한 3번쯤 봐야만이 귀가 열리고 사실 눈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봐도 귀도 눈도 다 열릴 것이고, 시험은 몇 번에 봐야만이 자격증을 준다? 3번 봐야 자격증을 주잖아. 첫 번째, 필기 합격해야 돼. 그 다음에 2번째는 실기잖아요. 필답형도 합격하고 작업형이 합격해야만이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국가기술 자격증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꼭입니다.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요, 뭐, 작업환경 측정, 이런 건 사실 몰라겠죠. 왜?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을 때, 보건관리자가 하니까 참고해요.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건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 여기는 아직까지 근로자예요.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물론 여기 근로자로 우리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 벌금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요, 안전보건진단이라는 용어도 조금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누가 지정하는 자가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 평가하는 걸 말. 아무나 안전보건진단 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하나는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한 바로 재해도 산업재해가 아닌 그 안전사고도 잠재적 위험성과 발견과 또는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표시까지 해놨어. 뭐죠, 이게? 거창합니다. 중대재해입니다. 이걸 찾아봤더니요, 2016년 3월 6일 날, 이거예요. 기사산업기사. 2016년 5월 8일 기사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또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 실기, 뭐에 나온다?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중대재해라고 그랬죠. 아까 재해는 했거든. 사실 산업재해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제가 자꾸 헷갈려요, 옛날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걸 말하는데, 그것도 며칠이냐 하면 3일 이상이 돼야 돼요. 3일 미만은 바로 뭐가 안 된다? 산업재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중대재해라 그러면 엄청 중한 재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냐? 안 돼. 이제는 중대재해라 그러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막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누가 정해야 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걸 꼭 알아야 돼. 누구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어.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우리는요, 기계가 다 부셔지고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명의 사람이라 다치면 안 돼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는 것도 부모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저는 어쩌면요, 엄청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왜 까만 머리를 흰 머리로 만들었냐고. 그죠? 근데 저는 이게요, 자연스럽게 어쩌면 고생해서 이렇게 흰머리가 됐는데, 요 사이는요, 머리 자체를 아예 검정색을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막 들여봅니다.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게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든. 나는 그걸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그 공짜로 해주는 거 그렇지 않대요. 10만원짜리 머리도 있고요, 30만원짜리도 머리도 있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5천원 주고 머리 자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100만원 주고 자르는 거 좋다 그래. 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0만원 주고 자르십시오. 돈 벌면 잘라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중대재해라는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해요. 두 번째, 상균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몇 명? 반드시 동시에라는 말을 기억하면 2명 이상 발생해야죠. 마지막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꼭 기억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된다. 그 다음에요, 합격 예측인데, 안전사고의 본질 4가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뒤에 가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근로자 대표라는 말도 조금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근로자 가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대표라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근로자 가반수가 돼야 돼요. 또 근로자의 가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근로자 대표라 그러면 꼭 근로자는 뭐야? 근로자가 가반수 이상이 돼요. 법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7번째로 가보겠습니다. 7번째 가보니까 뭐가 나올까?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예요. 안전사고와. 근데 여기 안전사고 부상의 종류는 중상, 경상, 경미상에 있는데 중상은 2주 정도, 경상은 1일 이상 14일 미만, 경미상에는 8시간 정도 휴무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걸 말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밋밋하니까 은행 문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용이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 했어요. 안전관리가 안전은 뭐다?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라 정의할 때, 다음 중 1회대로 답했잖아요. 뭘 한다? 이걸 엄청 강조했어, 우리는. 바로 시작하면서 했던, 바로 이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 1번이요. 절대 4번이 안 돼. 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뭘 한다? 바로 여러분 눈으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